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왜 끊이지 않고 이런 온라인 범죄는 계속되는 건지 처벌이 강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와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 실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나오면 이거는 또 강제를 할 수가 없어서 실물을 정말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는데 저렇게 마스크도 다 벗고 얼굴이 다 공개가 됐다면 어떤 상황이었던 신상 정보 건가요? 공개를 한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막는 것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고유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머리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버리는 그러기도 상황이 했었죠. 됐거든요.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했으면 마스크를 착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만 아마 조주빈이 마스크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하고 공개가 됐고 또 포토라인에서 뭐 기자와 문답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지난 16일에 경찰에 붙잡혔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운영자라는 걸 부인하다가 네. 이제 시인도 했고 또 일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과정에서는 시인은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 질문에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범죄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도 한 7개의 혐의인데 그 혐의 내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한 걸로 보이고요. 대략적으로만 얘기하고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조사받을 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아마 문답 과정에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네. 주로 이제 신상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의자로 이렇게 신상 공개 결정이 난 건 조주빈이 처음이고요. 처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될 수도 있다. 네. 온라인에서 성범죄를 그렇죠. 저지르면 이런 또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 법이거든요. 특정 강력범죄, 살인죄 같은 것들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공익적 이유가 있다면 공개했던 거. 이제 많았습니다. 안인득이나 최근에 고유정까지 됐는데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아직까지 공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수법이 잔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이 첫 사례고요. 아마 앞으로는 강력범죄도 뭐 계속 공개가 되겠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된다면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 이유를 설명한 부분도 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그렇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해서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네. 또 반복적이다 이런 설명을 한 부분도 또 의미가 있을 것 법의 같아요. 수법이 잔인하고 네. 악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살인을 한 것만 악랄한 범죄가 아니라는 그렇죠. 걸 알려준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를 먼저 좀 정리를 네. 해볼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혐의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해서 반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 범죄를 비롯해서 뭐 사기도 있고요, 강요, 협박, 그리고 성폭법 위반,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범죄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아청법 위반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 조주빈과 네. 판박이 범행을 한 사람이 있어요. 조주빈보다 먼저 그 텔레그램 N번방을 네. 운영한 사람. 와치맨. 지난해 붙잡혀서 이제 다음 달에 네.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지금 상황 때문에 예.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닉네임이 와치맨이고요. 네. 그 방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건으로 조사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화장실에서 촬영하고 이 촬영할 영상을 9천여 회 올렸던 혐의. 그러니까 성폭법하고 정보통신망법으로 재판을 받고 구형까지 됐어요. 3년 6개월 구형이 됐는데 이번 지금 텔레그램 운영 N번방 이 부분은 조사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구형을 해놓고 다시 변론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N번방 조사를 해가지고 더 드러난다면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재판을 다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역시 그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네. 불법 촬영한 영상을 그 유포한 혐의로 맞습니다. 검찰에 그 구형이 내려진 네. 상황이어서 이것도 좀 참고해 볼 만해서 네. 지금 검찰이 구형을 원래 했던 게 3년 6개월입니다. 6개월이었던 거잖아요. 더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자기한테 드러난 범죄고요. 그 이후에 지금 드러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난다면 지금 구형해놓고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서 재판부에 새롭게 재판이 열리면 구형량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예. 하면서 그러니까 조주빈과의 관련성이라든가 그렇죠. 뭐 공범 여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살펴보겠다는 거겠죠. 더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워낙 익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드러나지 못했고 또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주빈이 이제 혐의를 인정하고 찾아낸다면 왓치맨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서 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네. 왜 이게 문제이냐. 네. 실제로 형량이 나오면 그게 많지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거다. 이런 목소리가 요즘 가장 많은 것 지적들이 같습니다.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기 5년 이상이거든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면 반포하면요. 그건 살인에 가까운 범죄고 그렇게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 뭐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제로 뭐 살인하고 이런 거는 강력하게 보는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으로 가는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집행유예 내지 또 밑으로 하는 게 아마 사법당국에서 운영을 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형량은 충분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못하는 게 가장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만약에 네. 디지털 성범죄를 이렇게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이라든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데 판결은 실제로 그렇게 낮지 않는다는 그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재판사들이 봤을 때는 네.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성범죄 일어나는 거하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그게 좀 다르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게 어쩌면 더 충격적이고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부터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법안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뭐 법무부의 조치가 법안도 있어야 필요합니다. 되는 건가요? 지금 미성년자 그 아동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5년 이상, 미국 10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어떤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하면서 양형 기준을 좀 상향을 좀 시켜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적발이 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네. 설문조사를 했고 다음 달 또 회의에서 이 양형 기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다 그래요. 네, 올려야 됩니다. 지금 워낙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이렇게 분노가 높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요, 이런 범죄 계속 반복되고요. 90년대에 있었던 소란의 범죄가 지금 계속 10년째, 20년째 되고 있거든요. 이번 차에 양형 기준도 올리고 법 개정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중대한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